남정우를 만나다 2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그 이후로 군대 갔다 와서 계속 그러면 연극계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 복학했었고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이슬의 김민기 씨가 이제 이끌고 계셨던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극단 학전의 지하철 1호선이라는 작품에 지하철 1호선. 제가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황정민 선배님, 황정민 형님이랑 뭐 얼굴 보면 인사하는 정도 뭐 또 설경구. 네, 설경구 선배님 뭐 제가 했었던 때가 2006년 이제 2월부터 한 7월까지여서 그때 3,000회 기념 공연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경구 선배님, 황정민, 안내상 뭐 조승우 선배님, 뭐 김윤석 이런 아귀 뭐 이런 선배님들 다 오셔가지고 아니 이거 확인 안 된다고 너무 이거 사진이 있습니다. 예. 사진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예. 야, 혹시 관중에서 그래요? 올라가가지고 같이 찍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공연 중이었습니다. 예. 저는 공연 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봤습니다. 아 진짜요? 야 이분 못 믿어. 사옥가라서 못 믿어. 저도 작전에서 그 의형제라는 뮤지컬 그 지하철 1호선 2개를 봤어요. 근데 그 아주 역사적인 공연을 또 삼천회 삼천회 공연을 참, 또 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그때 저도 큰 착각을 했었죠. 대단한 배우구나. 아니 그런 것도 있었고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들처럼 되겠구나. 자 그때 얼마 받고 다니셨습니까? 그때 월 얼마? 월수 평균? 그때 이제 학전은 이제 되게 이제 좀 민주적인 이제 제도였죠. 그때 당시에 러닝 개런티였습니다. 러닝 개런티. 그 할당량이 퍼센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 뭐 4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을 이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마다 이제 퍼센티지가 있어요. 0.90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제가 0.90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제 전혀 오지 않아도 이제 그 손익분기점 곱하기 0.90에서 70 얼마인가 80 얼마는 보장을 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공연에 아니면 월에요. 월. 그런데 이제 제가 했었을 때가 이제 3천에 막 끼어 있고 그래 약간 붐이 일던 시기라서 많게는 막 한 170, 뭐 200 가까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나 누가 들으면 170, 200이 엄청 많은 것처럼. 그때는 지금도 그렇게 못 보니까 보이지만 우리 정 사장님 공개하시죠. 수익을 우와 많게 170, 200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 청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잖아요. 자랑스럽고. 근데 2006년 당시에 저희가 다 학생이었고 이 친구만 이제 사회에 휴학하고 거기에 이제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그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었던 것 주님 기억하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주님? 아니 그 전액을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배웠었기 때문에 뭐 후회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열매는 이제 부모님께 드렸었죠. 번째. 부모님 어디 계시나요? 근데 참 그때보다 돈을 지금 더 못 버네. 진짜 슬프다 갑자기.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170에서 200이면은 그때는 그냥 일반 회사 정도 되지만 어려운 거죠 그래도. 그때 근데 뭐 좋았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뭐 대학생 휴학생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잘 버는 거였죠. 그때 제가 음성에 2005년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50만 원.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르죠. 저는 개척교회는 아니었고 저 15만 원. 기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음성이 또 농촌 선교 훈련원이라고. 그러면 음성 고추를 좀 고추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농촌에서는 이제 생산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살려면은 그 당시 그것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극판이 지금 많이 나아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공연도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고. 블랙리스트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올라갔습니까 이름? 저는 없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이 종교적인 아니 헐리우드 배우라서 캐릭터로 헐리우드 배우라서 헐리우드라서 열애가 됐구나.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학이라는 학이랑 학전. 학전이라는 아, 극단에서 학전도 몰라요. 저 시골 살면서 이 김광석의 네. 그 맞습니다. 학전 그 천의 공룡 아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중간에 뭐 계속 거기서 일하신 거예요? 2014년도까지? 아닙니다. 2006년부터 이제 6개월을 공연하고 이제 저는 학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가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학교를 나머지 학업을 마치려고 학교를 다니던 때인데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같이 공연을 했었던 배우들은 차기작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찬샘골에서 냉천골에서 탁 처박혀 있었던 때라 너무 이제 막 그때 학교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엄청 났었죠. 후배 양성하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네. 참 이 친구 참 원망스러웠던 게 네, 그때 그 쾌에 이제 멤버들이 없었습니다. 네. 다 도망가고 막 믿었던 이 친구는 이제 유학 준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참 외롭게 그 쾌를 지켰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대 설치도 혼자서 하고 뭐 돈 벌려고 이제 조명 설치 밖으로 외부로 나가고 막 혼자 막 다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창조국회라는 연극 동아리에서 돈 버는 거의 제일 많이 돈 버는 그 루트가 뭐냐면 조명을 빌려줬어요 그때. 그죠? 아 저희도 그렇죠. 한번 어디 빌렸던 아마레치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공연하는 일반 거. 교회도 빌려주고 맞아요. 예, 문화개방 할 때 뭐 예, 이렇게 교회 빌려드리고. 예, 해줬어요. 따라가면 조금 더 받고 음. 조명이 전문적이니까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딤 뭐라 해줘야 그러잖아요. 이거 다 해주고.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그 뭐라 해야 되냐면 이제 운동권 동아리라든지 네. 이런 게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생들이 그런 이제 힘든 동아리는 이제 가입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여서 2000 몇 년이죠 그때가? 그때 뭐 6년, 7년 뭐 그때는 8년. 예, 이제 네. 거의 뭐 거의 뭐 이제 탈패라든가 아마레치라든가 이런 물이 점점 동아리 빠지고 있었죠. 예. 지금은 거의 뭐 있긴 있는데 많이 동아리 활동 거의 약간 지금 성극의 느낌의 공연들 많이 하고 공연한다 그래서 가서 문화개방? 봤더니 네. 가서 봤더니 막 뭐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있고 좋습니다. 주님 예, 사랑합니다.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꼰대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주님? 그러니까요. 아유. 자 그렇게 이제 길을 찾아갑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2006년도, 7년도, 뭐 한 8, 9년도까지 있었겠네요. 네, 그래 2008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네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명성황후라는 작품에 이제 오디션을 아니 붙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준비했냐면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예, 고가의 접이식 자전거를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쉽게 하려고 자전거를 샀었는데 그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때마침 예, 오디션을 붙어서 그건 하지 않았었습니다. 명성황후를 명성황후, 했다고요? 예, 예. 이거? 이거는 뮤지컬인가요? 예, 뮤지컬 대작이죠. 아니 예. 명성황후를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오페라도 있고 민비. 아니 그러니까 왜 이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페라도 있고 뭐 다른 네. 종류가 있나 했죠. 뭐 민비라고 그랬다고 이제 뭐 AS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저 아니, 잘 몰라요. 그 역사는.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네. 민비란 용어도 쓰고요. 네. 보통 대한제국 이전에는 음. 이제 그 민왕후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민왕후가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고 이제 명성왕후라는 표현도 쓰는데 가장 이제 극존칭으로는 명성황후를 쓰죠. 그러니까 명성황후라는 거는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이제 황제, 마지막 후대 황후. 그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소위 민비는 명성황후였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왕후 혹은 명성왕후. 아, 사후의 황후라고 이제 불려져. 그렇죠. 을미사변 이후에 대한제국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뭐 알아서들 네. 역사학자들 갑자기 또 정리하시고요. 역사 예. 용어 설명.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네. 다시 남정우의 돌아가면 이야기를 네, 지금 남정우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명성 예, 명성황후 황후에서 뭔 역할을 했어요? 네, 병사 뭐 이런 저런 뭐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앙상블이죠. 병사 1, 2, 3,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엄청 없어요?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1인 다역입니다. 군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일본 병사 역할도 했었고 저기 뭐
뭐야 저기 조선 병사다. 예 조선 병사도 했었고 저기 뭐 또 저기 한 작품에서 그냥 왔다 네, 갔다 하는. 왜냐하면은 옷만 네. 바꿔 입고 수염만 뗐다 붙였다 하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대극장 작품이기 때문에 어머니만 저를 알아보십니다. 어디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번에 어머니께서 사일런스에서 아들을 알아보셨나요? 알아보셨죠. 예. 아, 그러니까 역시 어머니가 어머니네. 사랑이죠. 예. 그 얘기 피는 예. 피는 땡기네. 조금 이따 듣죠. 사일런스 얘기 조금 뒤로 밀고. 아니 엄마가 알아봤다고. 하니까. 아이고 못 알아보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못 알아봤어.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팩트 체크 들어가죠. 대극장에서 공연한 공연은 얼마 줍니까? 그때 회당 제일 막내일 거 아니야. 예 그때 개런티 나죠. 회당 6만 원 줬었나 7만 원 줬었나 그거 네.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연습을요 연습 한 달 넘게 했었던 것 같고 그 그때 10회 공연하면 60만 원? 그쵸 하루에 2번 하지 않나요? 주말에 토요일에만 2회 했었던 기억 나고요. 몇 회 하셨어요, 몇 회?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7회 정도 하네요. 6, 7이 42. 42.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연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습 기간엔 돈 안 받고 그냥 그 이제 노력 에이콤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제 연습비를 하루 10,000원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연습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연습 기간을 통틀어 치면 뭐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앙상블을 하는 배우들은 뭐 하려는 배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뭐 싸게 좀 후려치는 경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조차 못 받고 헐리우드 배우가 후려치다 그래. 표현을 쓰네요. 아, 영어인가 받는 보죠. 경우도 뭐. 경박한 자, 그래서 명성황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알만한 작품을 또 명성황후 뭐 내 마음의 풍금 오, 영화잖아요. 이병헌하고 전도연 나온 거. 저는 이제 뮤지컬에서 이제 동네 바보 정복이 역할을 했었고 아, 네, 네. 그때 당시 뭐 외하늘은의 이지훈 형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도 뮤지컬 그 안중근 역할로 아 지훈이 형님은 뭐 잘 나가시죠. 열심히 하고 있죠. 지훈이 형님 뭐 가끔 보면은 왜 연락 안 하냐고 이제 그 형님이 이제 뭐 주먹으로 옛날에 뭐 유명했었다 그러는데 그 저기 가수 이지훈 씨가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예, 엄청 때립니다. 왜 연락 안 해 하면서 팔 엄청 세게 때리는데 정작 연락하면은 예, 씹어서 바쁘고.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아, 연락 안 되면 저는 연락 이지훈 씨 이지훈 방송 씨, 들으면 그렇지. 다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지훈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니까 저 깜짝깜짝 깜짝 놀랍네요. 놀라네. 네, 뭐 네. 그랬었고 제가 했었던 작품 이제 영화 왕의 남자의 예, 왕의 남자. 원작이 연극입니다. 연극 2. 연극 2라든지 룸 넘버 13. 또 뭐였지 내가? 뭐 식구를 찾아서 해서 개 역할을 하고 뭐 이런저런 작품들 많이 했었죠. 예. 네. 영화. 그 영화. 자기가 했던 작품 중에서 네네. 비중이 이게 제일 컸고 요거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왔을 때요. 네. 침묵 빼고. 침묵 침묵 빼고 빼고 그 뭐. 굉장히 그 비중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행인 1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형제의 밤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2인극이기 때문에 2명만 나오기 때문에 예. 비중이 아. 없을 수 없는. 네. 2인극이면은 그 수익이 몰빵 되겠네. 자, 저희 홍 가슴 목사님. 아픈 얘기들은 예. 자, 예. 이 거기 배우 두 명이 다 나눠 갖는 거 아니죠. 아니야? 거기도 네. 연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리고 퍼센트가 좀 뭐 틀리겠지. 작품은 너무 좋지만 이제 좀 팀이 좀 뭐 가난한 팀이라 그리고 아, 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극장이에요, 그거는? 예 팀이 뭐 두 팀, 세 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회당 뭐 적은 돈을 받고 하지만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합니다. 이번에 대사가 많았겠네, 그거는. 엄청 많죠. 이번에 뭐 작품 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 막간 홍보를 드리자면 지금 어른 동생이라는 이제 가족 뮤지컬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5일부터 대학로의 새우 아트 센터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요. 잠깐만요. 새 안으로 새자입니다. 새우 아트 센터. 새우 아트 센터. 아트 센터. 거기에서 이제 어른 동생이라는 작품은요. 네. 웅진 출판사에서 뭐 주는 무슨 북상이 있습니다. 책상을 받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지금 창작 초연으로 올리는 공연이고
예, 뮤지컬입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아 뮤지컬. 그러면 이게 지금 예. 초연이기 때문에 네. 아직 검증도 안 됐고 아 그쵸. 지금 처음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4월 그러면 20일부터 이게 공전에만을 히트를 한다 그러면 1000회, 2000회, 3000회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갈 바람 놓지 예, 마요. 갈 수도 있지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일단 좀 뭐 네. 좋은 작품이 되어서 예, 의미 있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공연이 이제 5월 말에 끝나거든요. 언제부터 다시 한번요. 4월 25일부터 25일부터 네, 5월 말까지 하고요. 티켓은 어디서 끊을 수 있는데? 예, 인터파크 티켓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른 동생. 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극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형제의 밤이라는 2인극을 아 다시 지난번에 했던 거. 네, 저는 2015년에 했었고요. 오랜만에 연극 구경 가야겠네. 아 오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좀 돈 내고 가세요. 네, 당연하죠. 네, 그게 좀 또뭐또 선배인데 뭐 티켓 보내라 이러지 아, 말고. 이러지 마세요. 예, 아뭐다 나같이 생각해서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열악한 팀이기 때문에 아유 투림이 나오네. 네, 다시 지금 울고 계십니다. 열악한 팀이기 때문에 예, 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좋은 작품 많이 봐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출연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형제의 올라오면은 예 그 캐스팅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예. 아 비중 좀 이제는 좀 높아졌죠. 옛날보다. 아 그거는 이제 뭐 골고루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 팀별로 예. 또 우리가 못 찾고 이러면 균등하게. 곤란하니까. 네. 막상 갔더니 딴 갔는데 배우가 도저히 못 나왔어. 찾고 이러면. 아 그거는 뭐 나오면은 뭐 보니까 아 뭐. 딱이에요. 네네. 아, 2인 배우래잖아요. 네. 아니 형제의 남 더블 말고 형- 그 전에 형제. 뮤지컬. 아 그것도 이제 저랑 이제 다른 배우가 이제 둘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날에 어른 오시면, 동생이? 네. 또 소설에서 원작에 제가 하는 역할 이름도 정우입니다. 정우 삼촌 역할인데 소설이 재밌어요. 뭐냐면은 저는 34살인데 13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이라기보다 마음이 13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5살인데 저의 조카인데 34살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그런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랑 좀 달라요? 반대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마인드가 컨셉, 13살. 컨셉은 뭐. 약간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맞죠. 예. 소설이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골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철들지 못한 삼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누나가 너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이렇게 구박하고 또 아이는 엄마 앞에서 막 재롱 떨고 5살처럼 행동하지만 엄마가 없을 때는 야 정우야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요즘 초등학교 가면요. 네. 그 초등학교 3학년들이 1학년 애들 보면서 아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예, 뭐 다리 꼭 앉아가지고 네. 그런 내용을 교훈을 주는 네. 좀 확 몰입돼가고 있는데 우리 홍 박사님 막았어요. 아니, 이게 그 연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철들지 않는 어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막 화내고 너 언제 철들래 이러지만 내 속은 어리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침묵 사일런트 출연의 사일런스 이게 출연에 관한 얘기니까 이 침묵이라는 작품을 제가 이제 인터뷰 보니까 2014년도에 한다 맞나요? 그 얘기를 들었다. 아 처음에 들었던 건 2012년 9월 달입니다. 12년 9월 달요. 네. 그때 얘기를 듣고 몇 년을 쫓아다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음. 처음으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침묵으로 영화를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정 사장에게 정 사장이 그때 뉴욕에 있었나? 뉴욕에서 이분 뭐해? 뉴욕은 또 왜 갔어? 유학 보스턴에서 보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뉴욕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닭을 팔아요? 뭐 하는 사람이야? 전혀 이 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좀 고백하세요. 어떤 네. 정체인지. 저는 그 뭐 신학을 전공했지만 네. 원래 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또 이제 탱고를 추다가 탱고? 네. 누구랑? 뭐 여자랑 여러 사람이랑 추겠죠. 어느 여자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쳐도 되지. 지금은 이제 미안해, 부러워서 닭을 그랬어. 팔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데. 근데 그때 뉴욕의 그림 화가로서 네.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 활동하고 친구한테 있었고 네. 아무튼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당시 있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팬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시체라도 하고 싶다. 이 작품과 이런 인연이 있고 이 작품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나 시체라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배경이 일본 배경이니까 아시아 배우 필요하니까요. 근데 답장이 없었죠. 잠깐만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직접 영어로 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쓸 수는 있지만 오래 걸리잖아요. 예? 오래 걸리잖아요. 아 오래 걸리니까 네. 아 이거 보통 연극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이제 한국 영어 말고 뉴욕 영어. 아 뉴욕 영어로 써달라. 그리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게 이제 2012년 9월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2013년 여름에 7월에 일본으로 공연을 갔습니다. 아 한국에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작품으로 공연을 갔어요? 형제는 용감했다라고 한국의 뮤지컬인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영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연 안 하고요. 아무튼 그때 지창욱과 함께 공연을 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예. 오, 그 동해 우설아 동해야? 아 창욱이 예. 네, 우리 이제 고향 동해에서 찍었어요. 우설아 동해야. 아, 그래서 이거 동해구나. 좋다. 피곤하다 피곤해. 왜? 자꾸 연극 좀 만들지 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지창욱 하면 우설아 동해야. 아 참.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예. 창욱이랑 그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공연을 할 때 일본 갔을 때 2013년 그때 침묵 책을 가져갔습니다 일본에. 아. 왜냐하면 그거를 본토에서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에 들고 갔었고. 이미 미련은 버렸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게 이제 네 미련이 없었. 그때 그건 있었다. 촬영이 중단됐다라는 게. 아 왜냐하면- 이미 찍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소송? 그 마틴 스콜세지가 침묵이라는 작품을 1980년대부터 사실 찍고 싶어해서 89년 뭐 91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저작권 시비? 네, 저작권 시비가 아니라 예. 그 투자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음. 영화를 안 찍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했어. 손해를 보니까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아, 그거였어? 이자를 못 그러니까 받았구나. 이 마틴 스코세지 감독은 작품을 좀 더 숙고하느라고 시간을 끈 거예요. 근데 그분의 건데. 최근 기사로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뇌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오해하고 계시다. 제가 볼 때는 이 남정호를 뽑으냐 마냐의 그 갈등과 고통 속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도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할렐루야. 긴구라적인 기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남정우의 메일이 그렇죠. 정신적 혼미를 가져왔고. 그렇죠. 이제 뽑아야 되냐 뭐 이런 네, 거. 아무튼 예. 그래서 소설을 가져갔었는데 또 이제 그때 일본 스태프들과 또 그런 얘기를 나눴죠. 나 이 작품 이러한 사연이 있고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원어를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일본 스태프들이. 그저 작은 도쿄 거. 쪽이었어요, 오사카 쪽이요. 도쿄였습니다. 도쿄 롯본기에 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이제 다시 영화 고 한다라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었던 돈으로 150만 원으로 뉴욕행 비행기를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핫하게 있었고. 예, 치훈이가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에 브루클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믿고 갔었죠. 그땐 제가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때 이 나 친구 브루클린 대교에서 핫도그 한번 먹고 싶어.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친구랑 그때 먹었는데 가보고 싶어요. 네. 맛이 뭐 그냥 일본의 미국 핫도그 맛.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했죠. 제가 했었던 기치지로 역할에 대한 그런 원어의 대사들을 노력을 많이 네, 했네요. 한국어 대사랑 비교하고 통역해주던 제1교포 친구들에게 야 이것 좀 읽어줘. 근데 잘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의 규슈지방 사투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시대의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 뭐 함경도 저 외진 곳의 사투리인 거예요. 아따 어째스까에 예, 뭐 그런 거를 또 사극 옛날 말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일단 읽어줘. 그걸 녹음을 하고 한글로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뉴욕으로 쐈고 도착한 다음날 맨하탄 110번지를 찾아갔습니다. 딱 들어가려고 했죠. 제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와 딱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드가 막더라고요. 너 뭐냐고. 나 한국에서 온 배우다. 마틴 스콜세지 만나러 왔다. 들어가겠다. 딱 그러니까 너 약속했어? 걔는 약속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넌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람 그리고 여기 오지도 않아. 저는 뭐
그 사람 올 줄 알았죠. 거기에 항상 사무실이니까. 근데 프로덕션 사무실이기 때문에 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너는 우편을 보내라. 알겠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한 달 동안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꾸준하게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서 다시 아니, 그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큰 고생했네요 정 사장이. 제가 고생했습니다. 아, 이 왜? 친구 가난한 유학생 지금 뭔가 나올라 그러는데. 이 친구 막 참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불쌍했지만 전 손님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손님에게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날씨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웠는데 네. 저를 마루에서 재우더라고요. 나무바닥. 거기는 온돌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 조상들의 그쵸, 그 그쵸. 훈련 온돌이 네. 없어서 매우 추웠는데 저를 바닥에서 재우더라고요. 참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지금 정 사장 돼가지고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광고 뭐, 찍어야죠 광고. 예. 아무런 소득 없이 이제 네.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네. 또 계속 또 영화 촬영이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4년 12월에 마지막 기사를 봤죠. 대만에서 촬영할 것이다. 투자 확정 뭐 이런 기사가 뜬 거죠. 그때 이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1월달 2015년 2015년 1월 1월 달에 말에 이제 대만 타이페이로 무작정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뭐 피켓 만들고 뭐 이러는 걸 봤잖아요. 그 참 모든 전 과정을 이 정 사장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획자시구나. 그러면은 대만에도 같이 갔어요? 아니요. 이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에 키르키즈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두 분 혹시 그 사귀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어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네. 대만을 가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뉴욕을 다 접고 들어와서 그 닭을 팔러 가는 입장이어서 제가 미안하다. 그림 같이 못 그리다가 간다. 닭발로 네, 그래서 못 갔죠. 사진 찍고. 물감 사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분들이 이제 용감하다, 용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라고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전 일본어도 하나도 모르고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고 영어만 좀 짧게 하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제일 친한 제 친구가 같이 가면은 큰 위로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잘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뭐 그것도 있었고 또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영상 찍은 주인공이시구나. 아니 같이 아니죠. 안 갔대잖아요. 안 갔어요? 예. 어. 셀프로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를 비롯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같이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제안을 했지만 뭐 얼토당토하지 않으니까. 저는 말이 안 하지 되니까. 그랬어요. 네, 저희 선배님 저희 16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혼자 가서 이 친구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현지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예, 그래서 아니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누가 찍은 건데? 제가 찍었죠. 촬영장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서양인들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데 네. 이제 아시아인들이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죠. 대만 스텝이죠. 예. 굉장히 와서 말도 걸고 응원하는 제스처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일단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피부색도 사람들과의 그렇고. 소통 과정에 뭐 에피소드가 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촬영장에서 말고 그 밖에서요. 밖에서는 이제 일단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헐리우드 영화니까 미국 스태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어로 썼습니다.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야, 촬영 시작했냐 물으면 How are you? 나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근데 대만 스태프들이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중국어로 그것을 피켓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 둘씩 더 관심을 갖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막 짜요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보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2주를 그러고 서 네네. 있었던 거예요? 그랬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효과 담당했던 제이디라는 친구가 야 여기 침묵에 엑스트라 모집하는 보조 출연자 모집하는 회사니까 여기 한번 찾아가봐.
그랬을 때 제가 한 3번 정도 찾아간 끝에 이제 담당자를 만났었고 오디션을 봤었죠. 그때 일본에서 준비했었던 17세기 규슈지방 기지지로 대사들을. 근데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 담당자가 나 너 봤었다. 사실은 그 친구들 이제 맨날 출근했으니까 사무실로.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대만 스태프들이 제가 이제 밖에서 길바닥에서 살까봐 많이 걱정들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촬영장에서 이제 만나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합격했는지 어땠는지 이제 모르니까요. 그 친구들도 촬영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쁜데 촬영장에 제가 딱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일인 것 마냥 너 살아나 생각났다. 그때 저를 외면했었던 미국인 스텝이 저에게 했었던 영어 한마디가 지금 딱 생각났습니다. You survive 하더라고. 너 살아남았구나. 근데 정말 무심하게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참 그냥 일 하러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나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망자들이 이렇게 막 아니 그러니까 써주세요, 그런 이런 그 거는. 독특한 그 접근 방식으로는 없겠지만 이제 워낙 많이 오디션 이렇게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많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니까 야 5초 이렇게 짧게 출연한 거야. 에헤이, 근데 10초잖아요. 10초든 지금. 15초든. 10초.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만약에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이 친구의 편지를 미리 봐서 만약에 그 전에 오디션 기회가 줬다면 저는 한 가지 중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캐스팅이 다 주요 배역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내쫓고 이 친구를 캐스팅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말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네. 다 다른 나라에서 초대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냐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꺼려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웃겨요. 제가 그렇게 준비해 갔었던 그 17세기 그 규슈지방 사투리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영어입니다. 물론 일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그 사투리를 쓰지만 그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되게 네. 참 그게 영어도 아주 제 귀에도 쏙쏙 들어올 정도로 네, 아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 영어더라고. 근데 더 웃긴 깔때 이런 식으로 깔때기 살짝 대고 아니 갈 그게 때. 아니고 그 영화를 보세요. 그냥 그 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초보적 수준의 영어를 네. 써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그게 영화상으로는 포르투갈어죠. 그렇죠. 나도 그 생각했어. 저거 완전히 저 발음 쓰면서 꼬마스타 우스테스 이런 그 약간 그 스페인어 같은 그 포르투갈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영국식 그러면서도 영어가 어색하더라고. 사제들이 미사를 지낼 때는 라틴어로 또 미사를 드립니다. 집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헐리우드 영화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인 거죠. 예, 나도 그게 가장 불편했어요. 네. 그 예전에 뭐 러시아 잠수함 막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러시아 말로 처음에 한 5분 다다닥 하다가 그 다음부터 영어로 다 네, 뭐 하잖아요. 약속을 걸고 아니 가는 그게 건데. 제일 웃겨요. 잔다르크란 영화 있어요.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뭐야? 죄송합니다. 잔다르크 영화를 보면은 네.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해. 갑자기 지금 영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네. 모든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왕조차도 영어를 써. 내가 그 영화 보면서 가장 몰입이 안 되더라고. 뭐 그건 그렇다 저도 네. 거의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백인 배우들을 뭐 아시아인으로 만들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화이트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극중 배역은 아시아인인데 백인을 캐스팅을 하는 거죠. 나를 캐스팅하면 되지. Call me. 옛날에 그 곽경택 감독이 챔피언이라는 영화 찍을 때 네. 그 LA에서 이제 복싱하는 장면 찍어야 되는데 관중들이 필요한 거예요. 분분 맨신이랑의 대결이죠. 예. 그래서 스텝한테 아시아인들 그 관객 채워야 되니까 데려와라 응원할 애들 필요하다는데 중동 애들도 쫙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되고.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에 저 뭐죠? 중동이죠. 중동. 파이스트죠, 예. 네. 파이스트. 중동. 중동 사람들로. 파이스트가 아니구나. 파이스트는 극동. 저기 일본.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욕적이에요. 헐리우드인데, 헐리우드인데 편집해 주십시오. 헐리우드. 알겠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과 그때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감동이 저에게는 크게 남아 있었죠. 사실은 되게 이게 웃긴 얘기인데 처음에 그 마틴 스콜세지 팀이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일본을 이제 촬영지로 삼으려다가 뭐 물가도 비싸고 방사능 문제도 터졌기 때문에 한국 여수로 컨택을 왔었어요. 여수. 네. 오. 왜냐하면은 바닷가 이야기니까 또 풍광도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발 한국에서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게 여수에서 컨택이 됐다면은 한국의 배우들 많이 데려왔을 테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막 이런저런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뭐 이메일도 보내고 컨택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김윤진 선배님도 찾아갔었습니다. 네. 예. 사무실이 닫혀 있어가지고 뭐 만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뭐 헐리우드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황정민 선배님도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찾아갔었던 거는 그분이 이제 기획사가 있으니까 네네. 안 찾아갔었던 거는 그 선배님 회사 배우들을 데리고 거기를 컨택할 것 같아서 그냥 지레 겁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혼자 도전했었던 거고. 네. 그래 어쨌거나 제 인생을 바꿔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이 작품이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기도도 좀 했었고 되게 이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대만에 이제 도착한 순간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딱 떨어졌는데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타고. 네. 사방이 온통 이제 한짠 거예요. 간판이. 그 답답하지. 예.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숙소 찾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동시에 너무 감사했었던 거는 내가 그때 이제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품었던 꿈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 내가 그냥 왔구나라는 그 생각에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구나.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나에게 네. 꿈을 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했었던 마음이 그때 있었고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었죠. 잠깐만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 뭐 떠나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좀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김땡철 목사님네 이분이 연락해봐야겠네. 네.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네.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도사로. 근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뭐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니 전도사도 목사도 사람인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도움이 많이 됐겠네. 근데 이제 똑같잖아요. 같은 연기도 매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건 또 신념의 문제인데 네.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좀 큰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은 이상 좀 떠나 있어서 좀 멀리서 좀 바라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때 이제 좀 떠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또 되게 감사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체류비를 어쨌거나 아껴야 되니까 8인실의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하루에 10,000원 정도의 체류비 이제 숙박비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어쨌거나 스콜세지 감독님이 촬영장에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 나가 있어야 되죠. 그때 한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한 3, 40분을 걸어가서 촬영장을 이제 가서 매일 아침에 서 있었죠. 저도 사람인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새벽기도 맨날 나가고 싶으십니까, 형님들? 우리 안 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그때 이제 딱 들었던 생각이 네. 같은 시각 이제 대만이 1시간이 빠릅니다. 네. 비슷한 시간에 날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부모님 생각이 딱 나요. 내가 나의 꿈 때문에 왔는데 내가 나 잘 되려고 온 건데 네가 움직여야지. 나 때문에 부모님 무슨 죄냐. 나 때문에 기도하시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내가 빨리 일어나자. 그래 지친 몸을 이끌고 촬영장에 나가서 피켓을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었죠. 죄송한데 좀 울어주시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예.
아 그랬구나. 아 그리고 예. 이 촬영장을 찾은 그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그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촬영 이제 대만에 도착해서 촬영 숙소를 찾고 그 다음 날 이제 타이페이 영화진흥위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믿었던 구석이 딱 그거 하나였죠. 대만 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대만 분들이 영어를 잘하십니다.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교육 수준이 좀 높으셔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영어를 조금씩은 꽤 하셔요. 예. 한국은 못 하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한 거고요. 예, 그쪽은 아마 언어적인 예. 네, 뭐 아무튼 예. 그래서 타이페이 영화진흥위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캠코더를 이제 그때 들고. 네, 들고 갔습니다. 빌려서 갔는데 저의 사연을 모두 얘기해 버리면 이게 좀 또라이잖아요. 팟캐스트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좀 또라이 같잖아요. 그렇죠, 오타쿠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미친놈 같으니까 찾아가서 해코지를 할 것 같기도 하니까 안 알려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3년 동안 마틴 스콜세지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있는 한국의 방송국 PD다. 약간 좀 신분을 상승시킨 다큐멘터리 PD 예, 같이 예, 좀 하는 신분을 상승시킨 거죠. 아. 좀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실제로는 안 가르쳐 주죠, 촬영장이 어딘지. 예, 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야 카메라 꺼 빨리 나가 한 30초 만에 쫓겨났습니다. 예. 아니 그 실제로 촬영장이 있다고 해도 일반인이 알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뭐 아예 정보를 차단하지 않나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뭐, 대만에 산다 이 정도지 뭐. 네, 예를 예. 들어서 좀 뭐 김수환 추기경 어디 계시냐. 예를 들어 뭐 감독회장 여기 네. 어디 있냐. 예. 난 감독회장 팬이다. 3년 동안 감독회장을 찾아라. 감독회장 찾아서 4년 동안 헤매었다. 예. 아 하나도 안 알려줄 것 같지 우리는 않습니까? 뭐 그거보다 테러의 위협이 있어서. 네네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터벅터벅 이제 또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구글링을 했었죠. 아. 마틴 스콜세지 사일런스 슈팅 그거를 항상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날 새로운 기사가 딱 뜬 거죠.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찾아갔던 그 순간에 촬영장에서 세트가 붕괴돼서 스텝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게 거죠. 대만에서 찍었기 때문에 거기 일본식 건축이나 이런 게 다 세트였던 거죠. 네, 그건 이제 세트장에서는 세트를 짓고 또 그 외에 예, 그런 일제에 거기도 식민 지배를 당했던 곳이라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촬영장으로 컨택을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일본식 건물들이 네. 있는 곳이구나. 그런 예.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기사가 뜬 거죠. 음. 촬영장에 장소가 떴었고 네. 뭐 저에게는 너무 잘 된 일이지만 그거를 또 뭐 주님의 뜻이다 뭐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천국 되는 거죠. 미친 예, 기독교인인 거죠. 예, 네. 뭐 박사모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찾아갔는데 그래서 막상 찾았지만 오늘 블랙리스트 오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런 발언들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뭐 세월호에 대한 많이 했었는데 네. 아직 짜발이라서 그러니까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막상 촬영장을 찾았지만 저의 뜻을 이제 펼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한 며칠 지켜보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했었던 거죠. 야, 정말 집요하고 아니요, 이렇게 저 아주 생각은 할 수 있죠.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옮긴다는 않아요. 게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네네. 이제 결혼하면 절대 못 합니다. 못하죠. 그건. 못하죠. 애들이 예. 아빠 어디 가 나도 가 뭐 이러면 괴롭죠. 마누라가 못 가게 막죠. 지금 제정신이냐고. 아 비슷한 분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아, 근데 야. 아무튼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네. 한 번은 정말 부딪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느낌. 나도 뭐 연극이나 영화 쪽은 전혀 문외한인데도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네,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뭐 대단하다고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파인딩 스콜세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얼마 전에 상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사진관에서 한 그게 17. 단편 영화 같은 거예요? 예. 제가 1시간 11분짜리로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만들어서 칸느 영화제까지 출품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모두 떨어졌죠. 국내외 유수 영화제 탈락. 아, 그 이번에 그 저 가서 피켓팅 하고 뭐 이렇게
그 네. 하던 모든 본인의 모습까지도 다 네네네. 영화에 담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담아서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파인딩 스콜세지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여기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헐리우드 액터 남정욱 배우님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돌파보기 역사 방송입니다. 네, 헷갈리지 네. 마시고. 그 예, 제가 예. 보기에 한국 기독교사에 그렇죠. 아주 그 예술사 예술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장면을 그럼요. 지금 함께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 지금 저기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 가면은 류현목 감독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번 가보세요. 아 그 감독이 그 디렉터 감독인 거죠? 네, 류현목. 디렉터. 그 류현목, 감독 우리가 보면 비숍이고. 네. 류현목 감독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만든 작품 중에 순교자, 김국의 순교자, 그 다음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이런 등등의 여러 그 기독교적인 주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발탄 사나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제가 예전에 그 류현목 감독 작품을 몇 개 EBS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신학생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소설 속에서도 이문열이 감신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예, 장면 그 나오죠. 예. 형사가 이렇게 신학교를 네.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형사가 최불암이고 신학대 교수가 그 이순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 배경이 지금 우리 감신대가 나옵니다. 아 촬영장이 로케이션이. 아 로케이션이. 그래가지고 감신대 그 맞아요. 웰치 예. 체프라고 그 옆에 빨간색 그 동아리 건물하고 빨간 벽돌. 그게 다 나와요. 옛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유현목 감독의 사람의 아들을 EBS에서 보면서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네. 그런 기독교적인 영화들이 이게 굉장히 교회사적인 이제 역사의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분석의 대상인데 지금 이렇게 한국인 배우가 한국 영화가 아닌 이 헐리우드 영화에 중요한 기독교 영화에 출연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방송 자체가 중요한 사료로서 이후에 네. 역사가들의 눈에 포착이 될 겁니다. 네,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웬만한 거 있으면 우리 두 박사님들 계신데 갖다 주면 다 역사화 됩니다. 50년 후에, 됩니다. 예, 50년 후에. 다 자료가 됩니다. 대만에 가서 사진 그 스스로 찍고 막 그랬잖아요. 실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요거 안 되면 플랜 B 요거 다큐멘터리로서 하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거를 네. 촬영했었던 이유는 부모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상물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요. 예. 사실은 그 대만에 내가 사일런스라는 그 침묵이라는 영화 네. 때문에 간다는 것도 떠나는 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미친놈 같아서 사실 주변에도 몇몇 정말 친한 애들한테만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정 사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같이 안 했으니까. 가졌어요. 이메일부터 예, 같이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우리 아주 특별한 사이네. 헤어졌는 줄 알았지. 그 이후로. 근데 그거를 올렸었던 이유는 이제 왜 이제 뭐 금연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할 때 주변에 알려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더 노력을 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그렇게 공포를 했었던 거고요. 네. 공포입니까? 공표. 공표가 공표죠, 좀 더 그렇죠. 낫고 공포는 정부나 이런 그래서 거 외국 생활 오래 하셔서 좀 네. 힘들어요. 그냥 대만에 50일 있었는 공표를 했었던 거고요. 예. 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올리지 않았으면 저 아마 며칠 하다가 왔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막했었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한 3일 정도만 지나면은 지치죠. 예.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미치겠더라고 들 정말.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촬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했었던 플랜 B가 플랜 B. 생각나는데 어쨌거나 내가 이거를 그 플랜 B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 촬영을 성공이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 때 네. 대만 스태프들을 좀 이렇게
좀 친해져서 그 스태프들이 이제 입고 다니던 잠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꽈잠바 같은 거, 예, 예. 사일런스 예. 한자로 침묵이 써 있었던 잠바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스텝이 와서 야 촬영 시작됐고 모든 건 이제 끝났어. 그 잠바를 저에게 싹 덮어주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섭외를 해서 했으면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영화 파인딩 스콜세지에서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MSG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약간 MSG를 칠 뻔했던 예, 7번 했었죠. 상황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출연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에이전트를 찾아가 가지고 그죠? 이제 오케이를 받게 되고 출연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 스포츠 동화에 처음으로 보도됐던 걸로. 걸로. 그러면서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뭐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일런스 이제 영화가 개봉했고, 예. 촬영한 지 2년 만에 개봉을 했죠. 몇만 들었어요? 10만 명이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뭐 흥행 별로 참패죠. 흥행은 안 된 거죠. 미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뭐 음. 별로 흥행은 근데 작품성은 정말 훌륭하던데. 저 마지막 그 장면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막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 굉장히 전체적으로 영화가 무겁고 조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굉장히 절제돼 있는데 그 절제된 가운데 허투루 연출되거나 허비된 시간 장면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꽉 찬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란 원래 소설 작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그 배경 음악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네. 거기서 오는 그런 근데 영화 안 보셨잖아요. 영화는 안 봤지만 예고편은 봤어요. 영화는 안 봤지만 진짜, 영화에 진짜.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각별한 사람부터 안 봤으니 10만이지. 되게 미안한 거예요 지금. 저 근데 지금 저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자꾸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요. 예, 이분은 어떻게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알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 이게 진짜 전체적인- 통상해지죠. 전체적인 이 그 주변 환경이 윤곽이 들어. 그래서 예. 뭐 개봉에 맞춰서 이제 뭐 수입 배급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쪽 통해서 뭐 인터뷰한 건 별로 없고요.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많은 매체들과 인터뷰 많이 했었고 CBS 라디오, MBC 라디오, 뭐 스포츠 동화, 국민일보 등등, 뭐 기독교 타임즈, 뭐 여러 매체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 셀레브라는 뭐 저는 그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지금 한 30몇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SBS 뭐 스브스 뉴스라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음 네이버랑 연계해서 또 몇십만 명이 그걸 보고 네. 했으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어. 동네 커피숍 사장. 아. 그분이 뭐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좀 영상물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종종 찾아가는 동네 커피숍인데 오랜만에 갔더니 맞으시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딱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근데 얼굴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교만이고. 그거를 이제 뭐 내가 영화관에서 못 봤다. 네네. 근데 이름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알 만큼 퍼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아, 그런가요? 지금, 예, 그럼요. 전혀 남정우라는 모를 것 이름은 같은데요. 아니에요. 막 날라오고 이래요. 실제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는 무슨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거 참여하라고 오는 그런 문자 있잖아요. 네. 아주 보수적인 데서 거기서 문자를 받았다니까요. 기독교인 침묵 출연해가지고 그런 거를 아, 제가 그런데도 그런데도 가짜 받았다. 뉴스가 돌아요? 그게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여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아니 남정우 씨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자랑스럽게. 제가 찾아보니까 응. 뭐 CTS인가 무슨 어떤 뭐 무슨 복음 무슨 방송인가 뭐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C 채널. 예, CTS. 네, 뭐 그런 데서 갖다가 썼더라고요. 그런 식의 뉴스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땡큐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좋다고. 그렇지 노이즈 마케팅 되는 것도 좋고. 예술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네, 뭐 나쁜 의도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 전달. 예. 좋은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되게 뉴스를. 웃긴 게 예. 또 제가 충북 출신이다 보니까 충북에 그런
신문에서도 그거를 또 땡겨서 쓰고 뭐 그런 식이 또 있더라고. 도지사로 출범. 근데 뭐 아무튼 그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른 동생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배우 인생에 있어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2년 전에도 한번 그랬기 때문에 예. 전 뭐 그렇게 보진 않고 씨 뿌렸다. 예, 그건 너무 감사하죠. 예. 이번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토파보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출연 이후에 네. 매스컴을 탔던 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한기톱의 출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일런스 네. 때문에 타는 매스컴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이 즈음에는 클라이막스이자 마지막일 수도, 마지막. 아니요 더 오실 거예요. 우리는 매스컴 추계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이제 편지를 줬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락을 안 했단 말이죠. 예,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엔도 슈사코가 살아 있었다면 예. 분명히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뭐랍니까 또.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예. 그분의 사실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신학은 그 배교자들을 연구했고 그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그 어머니 하나님을 모성성 예. 그런 그 모성성을 신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찾아주면서 사료 조사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배우가 엔더 슈사코가 있었다면 아마 이 배우를 위해서라도 한 작품을 더 남기지 않았을까. 야, 역시 우리 정 사장님 영화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좀 봐요, 영화 좀. 지금 제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개봉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뭐 보고 가십시오. 그 예. 지금 그 여담이지만 네. 제가 기독교 사상에서 이제 퇴사하기 직전에 지금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난잔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가톨릭 계통의 네. 학교인데 거기에 그 어. 종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승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요 책입니다. 지금 네. 그분 책을 침묵의 소리. 예. 오. 그분이 예전에 그 엔도 슈샤쿠의 문학과 기독교라는 책을 부산의 경성 신학교에 계실 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엔도 슈샤쿠 연구를 조금 중단하고 계시다가 내가 기상 이제 퇴사하기 직전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엔도 슈샤쿠를 다시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 연재를 게시해 드리고 한 2달 정도 편집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독교 사상에 엔도 슈샤쿠와 함께 건너는 깊은 강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사상에 그 엔도 슈샤쿠 문학을 관심 있는 분들은 연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그 원래 엔도 슈사쿠가 이제 침묵의 소리라고 엔도 슈사쿠가 죽기 2년 전에 낸 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침묵을 썼는데 침묵에 대한 논란이 너무 큰 거죠. 네. 본인의 의도치 않게 소설이 읽혀지는 거를 보고서 엔도 슈사쿠가 이 책을 써냅니다. 그거를 이제 그 김승철 교수님이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건데 그거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엔도 슈사쿠가 의도했던 거는 침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침묵의 소리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소설에서. 침묵 안에 있는 소리.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마 읽어보시면 굉장히 예, 재밌는. 한번 저도 구해서 읽어봐야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지금 뭐 자신을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이 이제 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2주 전쯤에 김승철 교수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한 그 세미나 같은 거를 했을 때 네. 제가 또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했었고 김수주 교수님 만났어요? 예, 만나서 만나셨구나. 예. 이 교수님께 이제 이 사인도 책을 받고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좋네요. 숟가락을 따고 읽는. 저는 저를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침묵을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엔도 슈사코의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책은 이 친구 거지만 책을 읽은 건 저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아직 저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침묵을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요. 중심을 봐야죠. 제가 정리할게요. 영화부터 보세요. 참나. 영화 보세요. 영화. 침묵이라는 것을 찍고도 완전히 삶이 막 바뀌거나 180도로 아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씨 뿌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네. 싹이 올라오고 그럼요. 줄기가 뻗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예, 저 예. 초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네. 어... 또 돈 얘기인가요? 돈 얘기, 우린 돈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했잖아요. 경제학적인 관점이었죠. 아, 경제학을 얘기했죠. 예. 경제학을.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뭘? 요즘에 그 남정우의 경제학. 아니 지금 지금은 그걸 떠나서 나는 뭐 이런 거 다 기대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저한테 얘기한 건 다르거든요. 그걸 좀 바란 건 있었지만 잘 됐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뭘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이면에는 안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정 사장님 우리 따로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얘기합시다. 키르키즈스탄에서. 예. 그때 제가 예. 진실하게 나왔을 때 하면 되죠. 여기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 많이 알려졌죠. 영화계에서는 이런 소식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몰라도 그 저의 이야기는 아실 알죠. 거예요. 예. 그죠? 아니 남정우라는 이름은 야 그런 알고 친구가 있겠죠. 있다더라. 예. 예. 하더라. 지금은 근데 연극보다는 오히려 이제 영화계 쪽에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요? 그래도? 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주님 어디 계시나요? 자꾸 했는데 이게 약간의 네. 한국 영화계가 음, 저 친구는 한국 영화계를 발판 삼고 이병헌처럼 이렇게 한국 영화계에서 기반을 다지고 이제 적당히 무르익었을 때 헐리우드를 가는 그런 루트가 아니라 한 방에 헐리우드부터 간 것 때문에 예, 그 괘씸죄로 지금 오히려 이게 좀 되게 낙하산 아니냐? 찍힌 거 아니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좀 슬픈데요. 네. 괘씸죄라든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저라는 사람은 그냥 그런 애가 있구나 이거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나요? 아예 그냥 일부러 무관심하려고 하는. 무관심 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죠. 시스템이 이래요. 영화는 뭐 침묵이라는 영화를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럼 뭐 주요 배역들 이제 캐스팅 해야 되잖아요. 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애들부터 이렇게 착착착 보는 네,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마틴 스콜세지 갱스 오브 뉴욕의 남정우라는 한국 배우가 그 사람이랑 촬영을 하고 왔어. 뭐 5초 정도 뭐 10초, 15초 정도 찍고 왔대. 네. 그랬어? 그래. 근데 우린 이거 침묵 사일런스 준비해야 돼. 이러지. 그래? 야, 그러면 그 녀석 우리가 데려오자. 이러지 않는다. 지금 연기한 거예요? 그냥 이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지. 나 쏙 빠져들었어 나 지금. 방금 썰전 보는 줄 알았어요. 비슷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것도 그 얘기랑 또 들어가네요. 네. 작년에 방송됐었던 KBS 임진왜란 1592라는 작품에 제가 출연합니다. 네. 그걸 이제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사일런스에 출연했었던 것 때문에 그걸 출연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어 잘하는 줄 알고 배경이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본인 농부로 거기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본어 하나도 못하지만 제가 기회 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오디션 보고 그랬었던 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를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영화계에서는 저를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괘씸죄? 아니 조연급부터 이렇게 쭉 괘씸죄라는 게 뭐 좋아서 말이 좋아서 이제 그런 거지. 조연급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액터 남배우께서는 액터 남배우는 뭐 그럴까요? 이중이군요. 액터 남정우 씨께서는 어쨌든 알려졌잖아요, 그죠? 예. 알려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양반이 들어온 위치가 사이드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의식적으로 그럼에도 막 미물이다 뭐 이러고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장벽 같은 걸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네, 뭐 그러니까 그 물에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지도 저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영국 무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자꾸 외도를 한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외도가 아니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 거죠. 그러니까 연극인이 어쨌든 영화계를 본격적으로 전향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헐리우드에 잠깐 가서 잠깐 맛을 보고 온 건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화계로 가려면 이제 또 영국 무대에서 좀 더 지명도를 높이고 실력을 쌓고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또 이렇게 갔다가 오고 이런 그 이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이거 편집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요. 더 안 좋아. 이게 축 처지고. 그러니까 뭐 아니 나는 잘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귀에 닿는 대로. 그래 저는 그쵸? 뭐 영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럼요. 이정재 보아 주연의 빅매치라는 영화 2014년에 나왔나? 그 2015년 거기서도 또 뭐 잠깐 나오고 뭐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계에도 여러 번 나왔구나. 최근 개봉한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에 또 잠깐 나오고 보통 사람. 예. 잠깐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한 4월 말부터 SBS 수목 드라마 잠깐 또 드라마? 잠깐 또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묵 출연한 거 상관없이 그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침묵 때문에 저를 부른 거는 많은 인터뷰들과 뭐 오늘 한국 기독교사 톱하기 같은 이런 언론에서는 이제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일적으로는 연락이 직접적으로 컨택이 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못 보셨잖아요. 저의 연기력을 보여줄 만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느꼈대잖아요. 나는 남배우님한테 요 얘기는 하고 싶어요. 내가 만일 영화 관람 중에 남정우를 인지했다면 남정우는 굉장히 나쁜 배우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서 또 들은 것도 나온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한 말이야 이 사람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배역이 아니 보여야 그러니까 된다. 굉장히 영화에 몰입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서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장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그 물 흐르듯이 그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남정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의지조차도 녹여버린 그런 작품이었다고 난 봐요. 그래서 남정우가 분명히 나중에 캡처된 사진을 보니까 내가 본 장면이야. 중요한 분명히 내가 장면이죠. 본 장면이야. 근데 그 주인공 바로 뒤에 남정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전혀 몰랐다는 거는 굉장히 이 작품 속에 잘 녹아졌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사일런스 그 배급사에서 이 남정우 배우를 좀 더 활용해서 한국 배우가 나온다. 남정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10만 이상은 더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라는 게 주는 무게가 있지만 또 그 영화와 관련된 우리 남정우 배우님의 또 그 개인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 분들은 사실은 그 뭐 엔토슈사크 잘 모르잖아요. 침묵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무슨 영화인가 보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마케팅 담당이라면 요 소스를 가져다가 그럼 엔토슈사쿠는 누구고 침묵은 뭔데? 이 한국 배우가 그거를 엔드샤크 붐을 예,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이라는 우선 소설을 좀 읽게 하고 요즘 홍성사 어렵다는데 그 장사도 지금 잘 될 뻔했는데 베스트셀러 종교 부문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다시 걸로 올라왔어요? 네, 오. 네. 자, 그러면 우리 뭐 크게 논란될 건 없네요. 저는 낙하산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낙하산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 누가 끌고 올라가 가지고 떨어뜨려 주는 게 낙하산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그냥 혼자 활강하셔 가지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자기 혼자 한국에 가시고 왔다가 있어요. 예. 우연히 예. 한 그 무대를 보고 네. 저 배우 괜찮네 해서 데리고 픽업을 한 거면은 낙하산이라고 낙하산이죠. 하시죠. 예. 진짜 그래서 다시 그래서 돌아오면 중간에, 금의 환영인데 이거는 뭐 낙하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인이 그렇죠. 그 노력으로 본인의 해서. 어떤 목표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명예나 돈이나 뭐 어떤 출세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인생의 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디를 끊는 마디를 결정짓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 낙하산 타려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값조차 자기 돈 주고 간 사람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서 2015년에 처음 이제 접촉이 왔을 때 되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순수하게 그 작품 사랑해서 했던 건데 언론에 알려지면은 저놈 저거 떠보려고 저 쇼 부리는구나. 예. 그렇게 알려질까봐 이 친구랑 많이 상담을 했었죠 그때. 싸운 거 아니시고요. 그때도 계속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 네. 조금 다른 증언이 나오던데. 근데 그때 그 이제 예. 기자님 예. 스포츠 동아 기자님인데 이혜리 기자님이신데 그 말씀드렸어요. 남배우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결혼하셨습니다. 좀 말씀드렸죠.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예. 솔직히 이름을 기억하시길래 그렇게 보일까봐 겁난다 했을 예. 때 그분께서
그럴 사람이었으면은 애시당초 연락도 안 했다라고 답을 해주셔서 뭔가 로맨스가 느껴지는 대화인데 뭔 소리야? 그런 사람이라면 뭐 연락도 안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예. 프로의 대화죠. 프로의 대화. 프로의 대화. 네. 아. 예? 프로의 대화. 저그 네. 지금까지 얘기를 청취하면서 우리 그 한기톱에 이렇게 날라리 목사도 있고 인문학자도 있고 제가 왜 날목이지 날라리 목사입니까? 예, 아무튼간에 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예술인이 있어요. 우리 손 박사님도 홍대에서 유명한 밴드를 하셨습니다. 그 2집 앨범까지 낸 예술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블랙리스트에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 있고. 진짜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냥 공인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자랑이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예술 기능으로 강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교회사 박사를 받기 전에도 네. 이미 대학에 네. 출강을 하셨던 분인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그 같은 종류의 업태는 아니지만 예술 분야라는 그 공통성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술 같은 동종 업계의 종사자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한번 논평을 해보시죠. 네? 용병이요? 코멘트라도. 무림을 떠난 지 9년 차라 예. 뭐죠?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어리석음 같은 게 굉장히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 멋있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죠. 네, 그 밴드 하거나 뭐 하거나 뭐 되게 그런 얘기 왜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하는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늘상 듣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심하게 들을 수 있는 행위를 하신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했든 간에 실패했든 간에 뭐랄까 모두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장록이라고 멋있다. 지금 예정론을 지금 펴는 거예요? 그거랑 예정론이랑 선택받았다며? 죄송합니다. 네, 좀 천천히 갑시다. 네.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부른 게 그냥 남정우 배우 불러가지고 우리 뭐 뜨자 어차피 뭐 그런 생각으로 부른 건 아니고 예. 우리 뜨자고요. 예. 솔직히 아, 말해서 여기를 솔직히 뭐 말해서 나는 한기톱이 남정우 떠보자. 배우를 좀 예. 불러서 한기톱 좀 떠보려고 그런 아, 일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불순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뭐 서로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게 분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른 거는 그냥 일단 저희 뭐 손 박사님께 죄송하지만 이 어쨌든 세 명이 감신대 출신이고 후배님이고 하니까 괜히 좋은 거야 그냥 그죠?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고 또 우리 후배가 이렇게 떴구나 뜨고 있구나 떴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예, 제가 예. 왜냐하면 여기 손 박사님이 연세대 신학 전공이잖아요. 네. 여기 명계남도 있고 안내상도 있고 우연도 있어요. 선배 중에. 근데 감신에는 네. 남정우가 있다. 이걸 좀 내가 보여주고 그렇죠. 싶었습니다. 아, 저 연세대 최이암 농구교실 출신입니다. 96년도. 아 그래? 거기 그 사회체육과 그 뭐 증서를 주더라고요 나중에. 연세 동문이다. 그래. 그런 셈인 자 거죠. 이제 결론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거네요. 나중에 명계남 씨 만나면 꼭 그 얘기 네. 하십시오. 자 그래서 참 좋아서 부른 거고 지금도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와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고 그죠. 아, 예. 저 근데 안내상 선배님이랑의 일화가 있는데 예. 그때 이런 거 삼천회 좋습니다. 때 이제 어쨌거나 그분도 지하철 1호선 3천에. 네. 그때 이제 공연 끝난 다음에 이제 신학하셨던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선배님 저 감신대 신학과 지금 다니고 있고 잠깐 휴학하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너도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떠나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예. 복음이네 복음. 그 안내상 예. 씨는 아주 열렬 운동권이라 예. 그 대전이었나요? 대전에 있는 미 문화원 아 방화를 옛날에 방화를 모의하고 그 신나라든가 이런 방화 물질까지 다 준비해 놨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맞아. 감옥에 갔죠. 안내성 씨. 그 네, 대전에 있는 건가요? 예, 대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어쨌든 굉장히 열혈 네. 운동권이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연 선배님, 우연 선배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또 학전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 TV에 예능 프로에 조련, 좀 나왔어요. 조련 예. 배우 조련 선배님. 아 되게 미모의 여성분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갔죠. 왜 웃어요?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이 사람이. 그래서 약간 동명상련이 있긴 해요. 저 나이가 되면 다 예뻐 보이는구나 이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내가 가장 이쁩니다. 예. 나한테는 네, 아 진짜야 이 사람아. 그래. 나 오늘 방송 힘드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훑어봤고 우리 남 배우님, 헐리우드 배우 우리 남정우 배우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인문학자님이 별 말씀 못 하셨는데 뭐 궁금한 거 있는 거 없습니까? 저는 우리 예. 남정호 배우님 그 이야기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 뜨거운 어떤 자기 그 열정을 남들은 무모하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굉장히 승화시켜서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세인들의 관심이 뭐 작든 크든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뭐 두렵지 않게 자기 삶을 사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뭔가 느낌에 이렇게 인왕산을 오르내리며 이렇게 돛닦는 느낌에 네. 뭔가 큰 일이 생기시지 않을까. 아주 큰 좋은 일이. 아멘. 지금 약간 지금 좌파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가셨는데. 아유 영험하시네. 근데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느낌 많이 받아요. 예정 눈으로 가시네. 네. 예전만일 수도 있고 샤머니즘 수도 있어요. 신병이 왔어요. 그래요. 뭐 우리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드립시다. 뭐 좋은 거 또 하나 해보세요. 저는 인간 남정우 배우 남정우를 교회사에 기록하겠습니다. 역사에 아주 훌륭한 배우로. 자 어떻게 기록한다는 건 안 남겨놨어요. 뭐라도 기록하겠다. 기독교 역사를 예. 이제 문화사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 예술사 제 말년에 꼭 한번 쓰고 싶은 한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저도 그게 있는데 뭐 큰 이제 아주 미래의 그냥 목표 중에 하나인데 많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왜 한국에는 엔도 슈사코 같은 작가가 없느냐?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뭐 기독교적인 훌륭한 작품이 없느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좀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거 소설 자체가 일본의 기독교적인 배경을 소재로 만든 소설이고 그걸 또 영화화한 건데 그러한 한국적인 소재 뭐 굳이 기독교 역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역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인 토양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을 좀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꿈이 뭔지. 예. 이제 그거 먼 미래에 좋은 뭐 감독으로서? 동료들과 뭐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담아내고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코드가 있지만 모든 일반 대중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먹힐 수 있는 네. 그런 작품. 좀 항상 생각했던 거는 2017년 현 시대에 만약에 예수가 여기 왔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상상력을 통해서 좀 써보고 싶어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시나리오나 극작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 뭐 그냥 먼 미래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뭐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동료들이 이제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좋은 뜻이 뭐 합해졌을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적 설문조사한 것도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예. 되게 싫어합니다. 이번에 아직 특별전을 아직 안 끝냈을 텐데 상암동의 한국영화박물관에 가면 아까 얘기하셨던 류연목 감독 작품전을 특별전을 하는데 제가 영화 순교자를 보고 김은국의 소설 순교자를 읽고 했는데 거기 그 류연목 감독의 여러 소품들이나 작품 활동에 관련됐던 여러 자료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순교자의 시나리오 대본이 딱 전시가 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아까 그 먹먹하면서 이렇게 가슴 떨리는 어떤 전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후에 이제 남정우 감독, 남정우 작가, 남정우 배우가 쓰고 연출하고 연기한 투자 치킨스타 예. 정사장. 제작 치킨 스타. 너무 예. 믿지 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영화 제작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진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시구나. 어쨌든 그 지금의 우리의 이 모임과 이 꿈들이 나중에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 예술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기독교 예술로 또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 꿈 이루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뭐 기독교 아니라도 하시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그냥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정말 큰 리그가 됐으면 하네요. 감신 갔을 때 그게 또 제 가슴을 울렸었는데 어떤 선배님들이 그러셨습니다. CCM만 CCM이 아니다. 맞죠. 예.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잖아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말 자체가 가스펠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악 근대. 당대의 기독교 정신을 담아낸 모든 음악을 음. CCM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막 뭐 할렐루야, 뭐 주찬양, 뭐 이런 가사가 들어간 곡만 생각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들 그리고 혹은 알게 되는 많은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뭘 어떻게 돕고 싶으면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를요? 예. 팬클럽 하나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게 다 예. 있어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네. 그냥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소문, 예. SNS 네, SNS, 공유. 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셀레브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뭐 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뷰한 게 있는데 영상 인터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많이 좀 퍼 날라주시고 예. 또 저기 스브스 뉴스라고 예, 스브스 뉴스 알아요. 검색해 SBS. 보시면은 또 저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날라주시고 네. 뭐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티켓팅. 그리고 곧 공연. 할 공연 어른 동생 네. 형제의 밤 등등 예 그거 남정우라는 이름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그 따로 떼가지고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말고 남정우 기억해 주십시오. 하시였으면 또 하셨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동명이인은 안 돼. 그래요. 자, 시간이 2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해도 2주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배우 남정우 배우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 한 가지 지금 소감으로 안 소감 넘어가고 말고요. 전에 네, 우리 남정우 배우님한테 네. 돌발 질문 요청을 하나 요청 하고 싶습니다. 요청.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그 대만에 처음 도착하셔가지고 이 길을 걷는데 그 이 노래를 꼭 노래 부르고 싶었다고 그 임재범의 비상을 길을 걸으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 사람을 하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예. 낮기 시작하면 되니까. 예. 이거 부르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창조극회를 할 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은 뭐 많은 선배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저의 뭐 주제곡 아닌 주제곡이 됐었던 노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로 보니까 참 느낌이 좋았는데 한번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한 소절 한 소절 가능할까? 우리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요. 네. 가능합니까? 뭐 낮게 해서 낮게 예. 낮게 괜찮습니다.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그냥 대충 부를 테니까 알아서 편집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소름 돋았네. 소름 돋았어. 원래 더 잘하는데 요즘 노래 너무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와, 아까 그래서 뮤지컬이구나. 더 잘해야 됩니다. 뮤지컬 배우 잘 누가 못합니다. 하나? 요즘. 아무나 하나. 죄송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CCM이네요. 너무 좋다. 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면 욕 안 먹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부르다가 여자친구한테 맞아본 적도 있고 저는.
입닥지라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예, 너무 이거 앞뒤로 다 넣어드릴게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배우 남정우 님과 우리 친구분 정 사장님, 정치훈 사장님을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 한 마디씩 우리가 먼저 좀 하죠. 네. 우리 어떻습니까, 손 박사님 어떠세요? 오늘 좀 천천히 하면 그래요. 예, 우리 홍 박사님 오세요. 저는 뭐 아까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난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또. 예. 저 사일런스 보고 나서 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연극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학자님. 제가 아까 낮에 네. 케이블 TV를 보면서 그 내부자들 네. 거기 조승우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남정우 배우 이렇게 아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게 관상을 보니까 이거 완전 이랑사에서 뭐 동양 철학 요즘에 뭐가 오나 봐요. 눈빛하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뾰족하시고 하신 게 그 조승우 그 배우 그런 포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이 약간 오늘 전공을 갈아타는 사주하고 좀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너무 저도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인문학자님이 낮에 TV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좁게 자리 한 자리 우리 인문학자님 모셔갈 분을 기다립니다. 어디든 모셔가면은 완전 그렇죠. 대박인데. 자, 우리 이거 따로 떼가지고 한번 방송에 광고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자, 저는 오늘 우리 남 배우님 얘기 듣고 다 좋은데 뭐 다른 것보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친한 거 보니까 진짜 부럽네. 난 인생에서 이런 친구 하나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못 만들죠. 그렇게 사업하는 친구는 특히 어렵습니다. 사업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나누면 짭짤한 친구. 그렇죠. 되게 만들기. 짠다르크. 몰라 언제 깨질지 서로 이걸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지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부럽고 이렇게 먼 곳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따라오신 친구분. 물론 영화는 안 봤지만 이 친구분 너무 부럽고 그래도 다른 거 몰라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만 이미 해도 성공했다. 뭐, 예. 지금까지 빙빙 돌아서 이미 성공했다. 이게 그렇죠. 결론이에요. 예, 네. 예, 그 얘기가 하고 싶네요. 네, 조 박사님. 네, 저 음. 계속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즘 좀 안 좋고.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이 되게 좋아서 음악하던 친구들이 음악 때문에 힘들어서 음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연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는 본인이 너무 잘 돼 있으신 분이시니까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연기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되게 손 박사 비참한 인생이에요. 갑자기 이게? 왜냐하면 예. 이 집 앨범 아티스트인데 네. 스틱을 내려놓고 지금 펜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인생에 내가 이러려고 스틱 잡았나 자괴감마저 제가 들어. 지난 토요일에 이민유학 박람회 갔다 왔거든요. 어디 이민 갈 데 없는. 왜 이제 이제 박근혜 정권 또 끝나가는데 왜 이제 와서 이민을 알아보고 그래? 아닙니다. 저분 친구, 그러니까 우리 손 박사님 친구 반응이 더 재밌어요. 그 댓글을 남겨놓은 걸 봤는데 손 박사님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겨놨냐면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말을 했다 안 했다 작게 한다고 하면서 친구분들이 손 박사님도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댓글 안 남겨요. 몽골에서 한 명 달았어요. 어쩌다가 남기면 뭐해 가 뭐 이런 거지. 자, 우리 정 사장님 다음 화를 기대하고 갑자기 있어요. 훅 들어온 네. 전혀 초청도 안 예상치 했는데. 못했던 그러니까 네. 초대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근데 네.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저 팟캐스트 처음인데 네, 이렇게 자유롭고 재밌는 건 줄 알았으면 네. 자주 나도 좀 할 걸.
예, 자주 좀 미리부터 좀 끼어들고 그랬어요. 첫 아니, 회부터. 다음에 진짜 한번 꼭 합시다. 오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아,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둬서 너무 기쁘고 예. 남정우 배우가 네. 꼭 성공하는데 제가 네. 뒤에서 네. 이렇게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왜 광고 그리고 영화를 꼭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00원 쓰겠다. 아, 근데 이번에 광고를 무료로 찍겠다는 공짜로 찍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광고는 이 친구가 원래 뭐 항상 해주기 때문에. 그거부터 고치세요. 근데 이 친구 광고 굳이 안 해도 저희는 잘. 회사 이름 한 번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드립니다. 중앙아시아의 비식회계 치킨스타입니다. 오시면 꼭 오시고 네. 저희 한국 분들 여기 소문 듣고 많이 오시니까 저희는 근데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손님이. 아마 우리 방송하면 목사님들 대부분 가실 거예요. 네, 꼭 치킨스타. 치킨스타.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헐리우드 액터 우리 남정우 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는 정말 불러주신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16년 만에 이렇게 또 2년의 고리가 닿아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웠고 즐거웠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보면은 형님들께서도 이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도 너무 보기 좋으시고 우리는 이익에 따라 온 거예요. 나 여기 신 목사님 이번 방송하면서 만나게 됐어. 다시 재회. 아니 뭐 그것도 뭐 예. 좋죠. 따로 살다가. 네. 그리고 지금 뭐 배우로서 이제 저의 네. 뭐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인지 기준도 모르겠고 저는 뭐 굳이 성공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배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2006년에 배우 데뷔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그게 전 목표입니다. 저는 언제라도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그거를 했을 때 더 즐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그걸 하고 싶고요. 어제 오늘 월요일이죠. 어제 저 단기적인 목표가 하나 생긴 게 있는데 그래요. 네. 3년에서 5년 안에 음. 제가 어렸을 때 배드민턴 선수였거든요. 네. 충북 대표까지 했었는데 3년에서 5년 안에 배드민턴 소재의 극 영화를 작게나마 만드는 게 저의 작은 꿈입니다. 국가대표 3탄.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거 말고 고영태, 노승일. 뭐 그렇게 큰 것까지 아니고 그냥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자그맣게 저 족구왕이나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족구왕, 예. 피구왕 같은 거. 네. 그런 식의 뭐 작은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네.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요. 뭐 일단은 저는 배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에서 더 많은 작품에서 더 좋은 배역을 해서 관객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은 게 저의 지금 당장의 목표입니다. 행복하게 앞으로도 예술 활동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좋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예. 예. 아주 오늘 행복하네. 네, 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에서 귀한 우리 손님 남정우 배우님을 모시고 또 우리 정치훈 친구분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겐 행복. 우리는 행복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우리 예, 땅에는 땅에는 평화랍니다. 평화. 예. 그걸 꼭 또 찍어내요. 알겠어요. 다음에 우리 정 사장님과 함께 또 키르키즈스탄에서 함께 방송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키르기즈스탄 예. 유기농 치킨을 뜯으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방송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 배우님 끝 한번 해주십시오. 끝. 끝. 아.